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에이텐의 소득공제 신고서와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신고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득공제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메뉴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 대상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고, 사업소득만 있다면 소득공제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양가족 명세 탭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양가족 명세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본인 정보는 회사 등록 기본사항 탭의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전년도에도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직전년도 버튼을 클릭해서 전년도에 작성된 부양가족 명세 탭 내용을 불러올 수 있고, 부양가족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아래 관계코드를 확인해서 관계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관계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본, 경로 우대, 자녀, 출산 입양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출산 입양의 경우에는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고요.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택합니다. 이 중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녀자의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부양가족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정보는 입력하되 기본을 공란으로 변경해서 등록해야만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둘 다 해당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소득 100만 원 초과 여부가 새로 생성되었는데요. 부양가족의 총 소득 금액을 확인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눌러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공제 탭에서는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2월분에 대해 작성할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료와 보험료는 지출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주택자금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은 대출기간과 거주자 차입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출기간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지출액의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물음표를 클릭해 거주자 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공제가 있다면 차입기간별로 구분해 이자 상환액을 지출액에 입력하는데요. 이때 공제액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타 공제 탭에서 주택마련저축의 물음표를 클릭해 아래에 나와 있는 공제 한도를 참고해서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부금 2월분은 2013년에 지출한 법정, 지정 기부금 중 2월된 기부금액 및 공제액을 작성합니다. 이 항목은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 메뉴를 먼저 작성한 다음 기부금 2월액의 물음표를 클릭해 기부금 명세 소득공제용 반영 버튼으로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에 작성된 데이터를 불러오고 종료 및 적용을 클릭해 기부금 지출액을 반영한 다음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다음 기타 공제 탭에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등을 입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물음표를 눌러 구분과 금융회사,
그리고 계좌번호와 불이익금액을 입력하면 납입액의 40%를 연 72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소득공제 신고서에 불이익금액과 그에 따른 한도액을 직접 입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공제 등 탭에서 새로 불러오게 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그 다음 19번의 금액란을 더블 클릭하면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나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일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단에서 공제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값의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만약 사업 근로 및 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재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금액을 재적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액은 다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액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물음표를 클릭해 구분과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납입금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은 아래 한도를 참고해서 직접 입력합니다.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년도와 투자 구분에 따라 납입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하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는데요. 조합의 경우 10%, 벤처의 경우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5천만 원 이하분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분을 조합 2로 선택을 하는데요. 조합 2의 공제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입금액은 최대 3천만 원이 되고 이 경우 반드시 공제금액을 확인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했을 때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금액도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한 내용은 사용액 명세 입력을 클릭해 본인 등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지출분을 결제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에 따라 나누어 입력하고 2020년 전체 사용분에 대해 금액을 입력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금액도 계산되도록 합니다. 사용액 명세를 입력해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액을 초과했으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각 신용카드 등 구분별로 공제액이 계산되어 최종 공제액까지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특별세 공제 탭에선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연금계좌는 물음표를 클릭해 연금계좌의 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납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구분되는데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자가 50세 미만이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는 4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는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900만 원까지이고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는 3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700만 원까지입니다. 또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5%이고 초과할 경우에는 12%를 공제합니다. 스마트 A10에서는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입력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납입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부양가족 명세 탭을 확인해 보면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50세 미만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500만 원과 연금저축 500만 원에 대해 공제 대상 금액이 700만 원으로 반영되었고, 종합소득 금액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2%로 반영되었습니다. 공제율이 다르다면 공제율을 클릭해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 납입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 금액은 추가 납입액의 10%로 300만 원 한도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단,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물음표를 클릭해 부양가족별로 국세청과 기타 자료를 구분해 입력하고, 의료비 또한 물음표를 클릭해 부양가족별로 의료비 지출액을 입력하는데요. 입력을 한 다음 총급여를 입력하고 종료 및 적용을 하면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교육비는 교육비 지출액 명세에 본인, 취약전 아동, 초중고, 대학생, 장애인을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기부금은 2014년 이후 지출한 기부금이 있을 때 작성하는데요. 먼저 기부금 명세의 세액 소득공제 메뉴를 작성하고 물음표를 클릭해 기부금 명세의 소득공제용 반영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반영합니다. 이때 공제세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기부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액감면 기타 탭에서는 세액감면과 기타 세액공제, 그리고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역뿐만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 내역도 입력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에 대해 12%로 공제되고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입력해야 하고 입력하기 전 상단 무주택자 해당 여부를 여로 변경해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 입력을 하고 종전근무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자신고 수록이 첫 번째 라인의 근무처로 급여 총액과 결정세액만 합산하여 수록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부터 세액 감면 기타 탭까지 작성을 완료했다면 소득공제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입력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앞에서 입력한 탭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공제 탭을 새로 불러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금 투자 명세와 월세액 명세 탭은 2번부터 5번 탭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해당하는 탭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득자 정보 탭은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정보가 반영되는데요. 이 중 거주지구 코드와 국적 코드는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클릭해 올바른 거주지국과 국적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소득자라면 감면 기간도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은 당해년도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신고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입력한 내용을 저장합니다. 작성한 소득공제 신고서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공제 등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반영되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탭에 세액공제 입력을 눌러 새로 불러오게 했을 때 반영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근로소득 산출세액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상단 근로소득 세액공제 버튼을 클릭해 불러오기를 누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액 검증에서 검증 버튼을 눌러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 메뉴는 지출한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하고 작성하며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받는 근로소득자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 중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단순율과 비사업자라면 이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먼저 해당 연도 기부명세부터 작성하는데요. 이때 10만 원 이하 정치자금 기부금도 포함해서 입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 시에는 기부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처를 반드시 입력하고 다음으로 기부 대상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장려금 신청액의 금액을 입력하고 기타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세액공제 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제제외 기부금의 경우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부자를 선택하는데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력을 완료했다면 아래 해당 연도 기부명세 반영을 클릭해 올해 기부한 기부 내역을 기부금 조정명세에 반영하고 2월 기부금이 있다면 정기명세서를 불러오거나 기부금 조정명세에 직접 입력하는데요. 기부년도는 2013년부터 입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액 소득공제 금액을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할 수 있는데요.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종교 종합소득 단일소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작성된 소득으로 기부금의 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종합소득세로 선택할게요. 그 다음 기부금 참고해서 기부금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상단 종합소득 금액과 입력한 기부금 내역을 불러옵니다. 먼저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 금액이 반영되고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필요경비 메뉴에서 3번 기부금 조정명세에 해당 연도 공제금액의 필요경비에 입력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원천세율 적용 이자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금융소득세액 탭에 금액이 반영되는데요. 21번과 30번 금액을 비교해 21번이 더 큰 경우 2천만 원이 반영되고 30번이 더 큰 경우에는 이자배당 소득금액 합계가 반영됩니다. 또 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을 더하고 원천세율 적용 이자배당 소득을 차감해서 계산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해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불러오고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사업금융적용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반영되면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2월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한 한도 대상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또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은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데요. 공제기준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의 세액감면 공제 적용 순서에 따라 계산하고 현재 기부금 공제 계산 참고해서 계산된 기부금의 세액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부금 세액 공제액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2021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이 5%씩 상향되어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로 공제되는데요.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한시 상향된 공제율이 반영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계산 내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했다면 반영 버튼을 눌러 해당 연도 공제 금액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된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 메뉴를 저장하고 작성된 내용은 소득공제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메뉴를 실행해 특별세액 공제 탭 기부금 항목에서 물음표를 클릭하고 기부금 명세 소득공제용 반영 버튼을 누르면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서 국세청 자료와 기타 자료 구분 금액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편집해 주시고요. 전년도 기부금 조정 명세에 반영된 2월 기부금 금액과 오른쪽 기부금 공제 계산 참고의 금액을 확인한 다음 종료 및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때 기부금 지출액과 공제 대상 금액은 반영되지만 공제 세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 메뉴에서 기부금 공제액 계산 참고에 계산된 세액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만약 2013년에 지출한 법정, 지정기부금이 있다면 특별공제 탭에서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부금 공제 대상 및 공제세액을 반영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탭에 세액공제 입력의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 특별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에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 메뉴의 오른쪽 상단 필요경비 세액공제 합산 인쇄를 체크할 경우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와 기부금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 필요경비에 각각 입력한 데이터를 한 장으로 합산해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기부금 명세서 세액 소득공제 메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